2019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얼마 전에 뭐 유퀴즈에도 소개되고 저희 프로그램이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 나왔던 출연자가 제가 데려갔던 친구인데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출연을 해서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호주 갔던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이고 제가 기범이 직접 데려갔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시간만 되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번에 또 어떤 친구들이 올까 이런 설레임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좋은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한글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시면 왜 와야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키부터 시작해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공부하는 해완이 뭐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학생들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한 두세 가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름이죠. 여름은 물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꼭 안전 문제는 꼭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꼭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딸이 2명이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캠프 갔다가 중간지 유학 가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나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보낼 때마다 저희 와이프도 항상 걱정이 안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꼭 신경 쓰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계시는 호스트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저희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다른 모습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안전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제일 무조건. 자, 그런 할 것을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냐? 가기 전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적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들어보면 내가 가서 뭐 할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기 전에 좀 적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호스트들한테 아니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좌는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해보고 직접 부딪혀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거의 초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캠프를 갔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했냐면 실제로 자막 없이 그때 고1 때 영어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꼬맹이가 와도 걔한테 질문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얘기해요. 물론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적극성이 있는 친구들이 빨리 변하고 많이 뭐 동시통역사에서 IMF 이렇게 일하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그런 게 없더라도 미국 가서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강구하고 싶고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면 될 것 같고, 부모님 걱정이 많으시죠? 집에서 침대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잘할까, 아침은 먹고 다닐까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건데, 마찬가지로 제 와이프도 애 보낼 때 항상 그 걱정인데 생각보다 학생들 잘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이제 운항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지지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기 전까지 학생의 인포메이션을 저희들한테 좀 많이 주시면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 현지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생각나시는 부분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시고 가기 시기 전까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좀 청원해 주시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눠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만났을 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뺐었는데 운동은 실장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 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이네요. 오늘 일찍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늦으신 분들도 와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7월 21일 출국일 날은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꼭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토요일 날 황금 시간 딱 중간에, 네? 일정도 많으시고 해야 될 것도 많으실 텐데, 지금 멀리서 오신 분, 군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순천, 원주, 부산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우리 친구들 직접 보고, 이런 친구구나, 지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서 가장 걱정은 홈스테이이실 거잖아요. 과연 어떤 홈스테이에 내가 배정이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홈스테이를 만날 것인가 막 걱정이 되실 텐데,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 친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문지도 저희가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영어 인터뷰도 했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다 영어 인터뷰 했어요. 영어 인터뷰 선생님하고 다 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다 통화를, 2번씩 다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고, 그리고 알아가면서까지 볼 겁니다. 저희가 매칭 자체는 출발하기 전에 해서 가는데, 나가면서 봤더니 우리 친구들하고 그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집하고 안 맞을 것 같으면 바로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완전히 확정이 됐을 때 제가 안내를 드려서 연락처랑 가족사항들 이런 걸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료집들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료집 저는 학생들 중에 3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신호. 학년님. 몰라,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2번 이상은 읽었습니다. 없나요? 1번 읽었습니다. 양심적으로 1번을. 얘들아, 이거 1번을 읽고 와야 되지 않을까? 범준이 1번도 안 읽었어? 그래 내려도 어떻게 생각하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한 번은 다 읽어보셨죠?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이게 뭐 들고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뭐 그런 거 아니시죠? 다 있으시죠? 제가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칸소 자료를 캘리포니아 거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몇 개 들어갔습니다. 그걸 인지를 못 하셨으면 안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읽어봐 주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못 읽어보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온 친구들 중에 저 21일날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지금 너무너무 걱정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막 너무 가고 싶다 있습니까? 뭐 그냥 반응이 없는 건가요? 뭐야 신호 어때? 신호 지금 어때?
가고 싶어요. 신화 말고 또 있나 가고 싶은 사람? 그런 거 지금 딱히 가고 싶지는 않고 딱히 걱정도 안 되고 딱 중간에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게 딱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막 진짜 막 너무 걱정되면서 이게 더 그러실 거거든요. 출국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환불을 하면 내가 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막 계산하시면서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가 있을 텐데 막 이런 걱정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막 너무 걱정되시는 분 없으세요? 막 미국 트럼프 난리치고 막 전쟁 나고 막 LA에 폭동 났다 그러지만 없으세요? 훌륭합니다. 제가 딱 원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무 걱정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내셔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올 거고요. 막 걱정을 하고 보내셔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겁니다.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캠프를 가려고 그러면 꼭 미국 쪽에서 뭔 일이 터집니다. 총기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납니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최근에 또 LA 폭동이 있었죠. LA는 원래도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저희가 옛날에 LA 투어도 했었는데 막 투어버스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총소리 들리고 그래요. 미국은 총기 규제가 자유로운 이유가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 내놔 그러면 경찰 불러야지. 경찰 전화하면 2시간 뒤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나를 셀프 디펜스를 하라고 총기 규제를 풀어놨는데 좀 정신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들은 지금 저희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팀하고 아칸소 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신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을 동의하고 또 우리가 투어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두 팀을 저희가 다 같이 모셨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캘리포니아 팀이든 아칸소 팀이든 지역이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시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떤 등호가 생기게 되냐면 거기 시골 아니야?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저희가 지역을 안내를 드리고 해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거나 구글 지도를 보시면 뭐야 거기 뭐 별거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 보스턴 이런 데들을 벗어나면 다 시골입니다. 그리고 일부러도 그런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 이 마음이 민심이 또 굉장히 유하신 지역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도 저희가 그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지역이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트코도 있고요. 영화관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곳입니다.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지만 그렇게 작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가 이제 오래되셔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 한켠의 그 걱정은 사라지지가 않으세요. 이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총각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애들이 생기고 애들이 커가고 하니까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이래서 좀 걱정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험도 많고 잘할 거고 뭐 호스트도 너무 훌륭할 거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그거를 놓으실 수가 없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렵게 결정하셨을 거잖아요. 그 결정에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막 결정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늘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혹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친구들하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떨어져 보시거나 하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예솔이 언제 다른 캠프 갔다 오셨나요? 어디 혹시 갔어요? 2월에 말레이시아. 그때 어떠셨어요? 잘 지내고 왔어요? 예솔이 그때 재밌었어? 네. 혹시 또 다른 분? 우리 이름 뭐더라? 수빈이요. 수빈이는? 다른 캠프?
어때 그뭐 기숙사였어, 홈스테이였어? 홈스테이 어디 나라가 어디였어? 뉴질랜드 어땠어 그때? 괜찮았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힘든 거 없어서 수빈이 이번에도 잘했고 예솔이도 잘할 거예요. 말레이시아보다 미국이 훨씬 재밌어요. 아니 예솔이 지금 뭐 고개 잘해주는 하는데 선생님 믿어봐. 훨씬 미국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막 아까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아까는 투어를 가기 때문에 학생연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오전에 아이다호 팀이 있는데 아이다호 팀은 3, 4, 5학년이에요. 쪼그레기들 너무 귀엽고 실제로 제 둘째 친구도 우연찮게 등록을 해서 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애기들이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럼 현민이 이렇게 듬직한 아이 걱정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너무 듬직하고 이렇게 큰 애들이라 걱정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생들 신하나 뭐 민지나 이런 친구들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새는 바가지인데 나가서 새면 어떡하지? 셉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새면 나가서 셉니다. 그러나 미국 분들이 이 친구들이 와서 막 각 잡고 딱딱딱 모든 걸 다 적응 잘하고 첫날이라고 범하고 싶다고 울지도 않고 뭐 그럴까라고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첫날은 당연히 힘들 거고요. 당연히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친구 보고 싶고 남친구 여자친구 보고 싶을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바로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캠프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목적을 적어온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지원이 된 거야, 만 거야? 어떻게 지원 적어왔어? 적어왔으면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행. 목적이 여행, 재미있는 여행.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여행을 목적으로 혹시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신화? 안 되나?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7월 21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3주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를 꼭 적어주는데 재미있는 여행도 지원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 어떤 재미? 내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서 캘리포니아의 뭐 유명한 명소를 가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든지 우리 다 투어 가자면 투어 가면 엄청 재밌을 거예요. 대학 가서 하버드 그 말로만 듣던 하버드에 가서 내가 그 동상에 발 한번 손 얹어보고 오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주고요. 대부분 다 영어 배우러 갈 거예요. 영어 배우러 갈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에 가서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 5가지를 몸에 익혀서 오겠다. 모르는 단어 10개를 꼭 외워서 오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아무도 안 적어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빼고 다 적어서 우리 비행기에서 인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도 제가 따로 여쭤보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등에 땀이 나실 수도 있는데 안 여쭤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꼭 이런 시간을 가져주세요. 내가 이 엄혹한 시절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트럼프 난리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내가 꼭 너를 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네가 가서 이런 거를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너를 보내놓고 내가 한 4주 동안 쉬고 있으겠다.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거를 보냈던 어떤 분은 2번째 보내실 때는 저희랑 인사하고 안녕 하시고 다른 비행기 타고 휴가 가셨어요. 그래서 아예 홈스테이 연락 이런 것도 문자로 남겨주세요 뭐 이러셨어요. 그만큼 저희를 믿으시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과 도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21일에는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제1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안에서 저희가 미팅을 할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이트 번호는 차고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1번부터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4번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아까 말씀 나누셨던 대표님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수속을 하고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출발은 8시 55분이지만 미팅은 6시에 할 거고요. 혹시라도 늦으시면 꼭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맞춰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칸소는 21일 날 똑같이 월요일인데 오후 1시 30분 제2터미널에서 미팅을 합니다. 10번 게이트 아니고요. 아칸소 팀은 델타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10번 게이트 안쪽으로 와주시면 되시고 4시 25분 출발입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똑같이 늦지 않게끔 꼭 맞춰서 와주시면 되시고요. 도착은 두 팀이 동일하게 8월 17일인데 이용하는 항공이 다르다 보니까 역시나 캘리포니아 팀은 제1터미널이고 도착 시간은 오후 5시 40분, 아칸소는 델타항공이기 때문에 제2터미널 1층 도착층에 2시 10분까지 와주시면 되시는데 통상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소요되세요. 그래서 50분까지 딱 오시면 조금 늦게 도착하실 수도 있어서 한 여유 있게 한 30분 정도를 잡으시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시까지만 와주시면 충분히 만나실 거고요. 아칸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시 50분 이 정도까지만 와주시면 우리 친구들 만나시는데 문제 없으신데 혹시 늦으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있다가 인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출 도착 시간에 잘 맞춰서 와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 발권은 다 되어 있고 항공권 진행해놓고 좌석 배정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석 배정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굉장히 임의로 자주 막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친구들 중에 같이 앉고 싶다, 뭐 복도를 희망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놨지만 그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 그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도착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그림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화가 제일 5페이지 제일 위에 두꺼운 밑줄 친 부분 말이거든요. 스스로의 목적에 분명히 정하고 추억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목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범준이가 그 밑에 두꺼운 글씨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봐줄래? 문제는 제일 먼저 읽고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친구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고통과 심적 곤란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인솔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놀다가 여기를 까였어요. 이 정도 까인 거 같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일단 까였으면 가서 선생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그냥 밴드만 붙이면 되는지 선생님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미국에 가잖아요. 잘 가지던 화장실이 안 가세요. 물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화장실이 안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낯설잖아요. 뭐 처음 가보는 집에서 화장실에서 아주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시작되면 일주일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원은 어떻게 할래요? 일주일 때 학원 화장실 못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숙고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가장 쉬운 솔루션이 있잖아요.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남학생들은 여자 선생님들이니까 말하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것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조그만의 어려움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꼭 그렇게 믿고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가 계신 분들이어서 꼭 그거를 인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온이가 그 밑에 미술친 부분 읽어봐 줄래? 네, 여러분들 요거 또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홈스테이 어떤 홈스테이 또래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애완동물 있으면 좋겠는데 뭐 오빠는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 같은 조건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분들은 홈스테이 분들은 어떤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엄청 키고 인물처럼 키 크고 잘생긴 뭐 이런 친구 오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엄청 예쁘고 막 팔로워 몇만 명이고 이런 친구 오기를 원할까요? 아니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세요. 예의 바른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예의 바른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혹시 자신 있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예의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질문 줄게.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니 혹시 있나요?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나요? 혹은 잘 먹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 없나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는 땡큐 하면 끝이에요. 열심히 해줘. 그리고 딱 먹어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땡큐 그럼 끝이에요. 그걸 막 it looks delicious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땡큐 한마디 하면 다 먹었어요. 어떻게 빈 접시잖아. 땡큐 이런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막 you are such a great cook 이런 얘기 하면 좋죠 물론. 그러나 어렵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못하면 그냥 땡큐 하면 돼요.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게 바르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도 오늘 다 처음 보셨죠?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메일로도 보내드렸고요. 여기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만나면 굿모닝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미국으로 갔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캠프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갈 때, 올 때일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게 언제다? 첫날 밤. 도착하고 나서 시차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비몽사몽간에 막 7, 8시에 확 잠들었다가 1시, 2시면 깨요. 응? 눈이 떠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건는 이유도 있어요. 막 뜬 눈으로 지내다가 5시 되면 다시 잠이 와요. 비몽사몽 잠들었다가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수업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7시 반 이 정도에서 배고프니까 내려와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자, 아침은 제가 영어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다 시리얼이나 우유 말아서 시리얼 먹고 빵에 잼 발라 먹고 그 정도가 다 아침이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침 차려주시죠? 친구들 혹시 여기 아침 안 먹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 먹네. 하윤이 안 먹네. 저기 체리가 먹나? 아침을 본인들이 미국은 다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 팬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방이나 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딱 열면은 시리얼이 종류별로 쫙 있고 초코바 이런 거 있고 과자 있고 간식 있고 빵 있고 쫙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호스트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 웰컴 다음에 듣는 소리가 help yourself 그럴 거예요. 네가 꺼내 먹어. 근데 우리 친구 절대 못 꺼내 먹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집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서 끓여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서 꺼내서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용기 있게 시리얼 갖다 꺼내서 비벼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스트 마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그냥 마시고 올라가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호스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래? 우리 저기 그냥 수빈이 뭐 어떻게 할래? 당황스럽지? 그때 굿모닝 쏘면 끝이에요. 굿모닝. 아 그러면 호스트도 굿모닝 하면서 뭐 Did you sleep well? Was everything okay? 뭐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 내 할 몫을 다 했잖아요. 굿모닝 했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그 얼굴에 시리얼 볼 얼굴에 바꾸서 제발 저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서 먹고 나서 그 접시를 싱크대에 갖다가 잖아요. 호스트가 막 문화 충격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물을 틀어서 헹궈요. 막 이러고 있다가 거기 미국은 식기세척기를 놨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식기세척기 안에 밥, 시리얼 볼을 넣으면은 그만 누워 계셨대요. 얘네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애들이 우리 집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녁 먹고도 마찬가지. 그냥 먹은 거 플레이트 한번 헹궈서 넣으면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싱크대까지 갖다 놓기만 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진짜 감사해 하실 거예요. 그거 막 서가지고 설거지하고 있고 막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방에 갔을 때 자신 있게 자기 방문 열어서 한번 보시죠. 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나요? 지금 다 문 안 열리나요? 열면 막 정글 뛰어넘어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민지 자신 있어? 아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 신발 가지런히 두고 자고 일어난 이불 펼쳐만 놓고 바닥에 적어도 호스트맘이 청소기를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비워만 놓으란 얘기예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랍장을 다 지정을 해주실 거야. 근데 애착 같은 게 있고 낯서니까 그 캐리어를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써요. 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다행이죠. 열어만 놔요. 배에 열어서 쫙 펼쳐놓고 바닥에 쫙 깔아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닫아서 밀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좋냐? 배 갖고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호스트 집에 애기들 동생 있는 집에 배 줬는데 그 친구 다 와가지고 다 뒤져보고 막 이러고서 먹고 막 이러고 나중에 호스트 동생이 내 거 먹었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리라고 한국에서 마이쮸 친구 그 버디 친구 준다고 사왔는데 그 호스트 동생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너무 미안해하고 마이쮸 미국에서 요새 살 수 있습니다.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사온 게 아니라고 싫다고 막 이러고 울고 막 그래서 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방지하면 됩니다. 잠궈놓고 밀어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얘기하죠. 이렇게 집 정돈하고. 자 여기 보면 1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지난 1월에 뉴질랜드 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둘이었는데 그 되게 그 신축된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집에 2층 독방을 주신 거예요. 쓰라고.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딸려 있는 방을 너희들 써 하고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샤워 부스가 있어서 썼는데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민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얘네들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혼날까? 였겠죠.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호스트 맘한테 물어보거나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그러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근데 이 수채구멍이 조금 뭐 유니크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리드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건져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있었지만 뭐 하려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서로 밀었는지 어쨌는지 물이 넘쳐버렸어요. 넘쳐가지고는 밑에까지 다 새거든요. 모두가 다 힘들어진 상황이 들어가있어요.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을 치우면 돼요. 근데 못 치우겠다. 어렵다. 그러면 꼭 인솔 선생님과 호스트 부모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부터는 준비물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방은 23kg 2개까지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 커도 되고 이민 가방 같아도 되고 조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직접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이라 가능하시면 짐을 한 개만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2개, 특히나 우리 좀 나이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더라고요. 고데기도 넣어야 되고 뭐 신발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드라이기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짐이 어쩔 수 없이 2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 좀 끌어요. 물론 공항을 벗어나고 근데 투어가 있기 때문에 투어 이제 버스에 싣고 이런 데는 본인이 좀 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나면 좋고요. 만약에 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2개를 보내주시고요. 학교 수업을 영어 수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등가방, 학교 책가방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을 수 있는 자크 달린 가방을 사주시면 우리 친구들 아이비 투어 가면은 그 기념품도 엄청 살 거예요. 엄청 사서 이게 나중에는 캐리어가 안 다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여기 넣어서 들고 타면 돼요. 들고 타는 거는 무게를 크게 막 무거워 보이지 않는 이상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여분의 가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필기구 이런 거 챙겨주시고 칼, 가위 여러분 현재 다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보내셔도 되시긴 하시는데 저 검색대에서 자꾸 걸려서 보내주지 마시고 공책 저희가 단어 모르는 것들 정리해서 저희 공부할 수 있게 단어장 같은 거 보내주시고요. 자료집 넣어주시고요. 보조 배터리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옷은 여름 옷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 옷. 날씨가 캘리포니아는 뜨겁고요. 아칸소는 덥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세요. 뜨거운 거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 오렌지가 잘 자라는 이유가 있으세요. 막 타줄 것 같아.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아칸소는 더워라서 습도가 더 높아요. 그 정도 차이인데 막 때려치는 회는 아니세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름 옷으로 뭐 반팔, 나시, 반바지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일주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해도 될 만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투어에서는 빨래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어 내내 입을 수 있게끔 상의, 하의, 속옷, 양말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신발은 필요 없어도 괜찮고 뭐 운동화 괜찮고 뭐 샌들도 괜찮고 다 괜찮으신데 슬리퍼도 보내주시는 건 괜찮은데 슬리퍼를 데일리로 신는 건 좀 그렇고요. 발가락만 끼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쫄이나 슬리퍼는 집에서만 신을 수 있게끔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집들이 있으세요. 방까지도 아닌 집도 요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도저히 신발 못 신겠다 그럼 실내화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옷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잠옷 그러나 모든 미국의 특징이 아침 저녁으로 추울 수가 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팀은 샌프란시스코 투어를 갈 때 샌프란시스코는 바다 바로 옆이라서 엄청 추워요. 그래서 바람막이 좀 두께감 있는 걸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도 너무 이 팔다리 다 내놓고 자는 거는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긴팔, 긴 바지에 뭐 수면 잠옷 정도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고요. 선크림을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 정말 강해서 선크림 특히 남학생들 별로 바르는 거 안 좋아.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크림 안 바르고 한 달 동안 생활하면 인종이 바뀌어서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부모님이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으로 봤는데 흑인으로 돌아왔네.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선크림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건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칸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챕스틱 하나 보내주시면 관리하실 수 있고요. 로션 혹시 아토피가 있거나 저는 좀 특별한 로션을 바라야 됩니다. 좀 특별한 머리 컨디션이 있어서 샴푸를 좀 이런 걸 써야 된다.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꼭 잘 잠그고 여러 번 그 비닐팩, 크림팩 이런 거에 싸셔가지고 들고 타는 가방 말고 수화물로 꼭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수영 워터 액티비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수영복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트렁크도 괜찮고 래시가드도 괜찮고 다 보내주세요. 물안경 쓰는 친구 물안경 보내주시고요. 수모는 별로 필요가 없긴 한데 있으면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세면도구는 칫솔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거기 있는 걸 쓰면 돼요. 칫솔만 보내주시고 수건도 거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되는데 비상용으로 2장 정도만 챙겨주시고 수건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호스트 배정에서 집집마다 그것도 다 다르세요. 그냥 걸려있는 수건을 써도 되는데 그게 수건이라는 게 내 몸 닦고 이런 거니까 약간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하이진 그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 넣었어 하고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수건을.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걸 받고서는 한 달 동안 이것만 쓰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큰 수건을 요만큼 쓰다가 또 너무 젖으면 말려서 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이 되니까 이게 너무 젖어버려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빠랑 전화를 하면서 수건이 다 젖었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아버지가 뭐가 대발하셔서 저한테 연락 오시면 수건을 한 장만 주냐고. 그런데 잠시만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프로그램 중에 화가 솟구치는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당연히 아니죠. 얘는 이렇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쓰길래 바꿔주려고 했었대요. 그런 것들이세요. 네. 그럼 얘기합니다.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호스트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사는 동안 생기는 궁금증이나 모르겠는 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릴 수는 없어요. 독심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이 잘 캐낼 거지만 그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건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있나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토요일이도 핸드폰은 참고로 저희가 거둘 겁니다. 도착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만약에 그게 꼭 정말 중요하다면 D카를 준비를 해주세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D카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원이라는 학생인데 딱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D카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D카를 가지고 왔는데 렌즈 나오는 부분을 부딪혀가지고 고장나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카를 사주겠다. 근데 안 된대요. 자기는 자기 핸드폰 써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안 나왔습니다. 겨울에 학교 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경찰이 출동한다. 애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이 중요하다면 D카를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경 쓴 친구들이 제가 보이는데 안경은 꼭 여벌의 안경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책이나 게임기 이런 거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대신에 다 거둘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손목시계, 스마트워치는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잃어버리고 파손되고 여러 가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뭐 MP3 이런 것도 비행기에서 쓰는 건 괜찮지만 현지에 가서 거둘 겁니다. 스마트워치는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능시계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차를 오래 타거나 이러면 비행기 개소리 범준이도 수현이도 맞네 체리도 멀미약을 꼭 챙겨주십시오. 아이비 투어에서는 차를 많이 타야 됩니다.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학교는 많고 지역은 많은데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는 날에는 한 2-3시간도 탑니다. 3-4시간. 그래서 멀미약을 꼭 챙겨서 보내주시고 저희 선생님들이 상비약을 가져가지만 지사제, 두통약, 감기, 종합감기약, 멀미약, 후시딘, 연고 정도는 꼭 챙겨주시고요. 그 깍은 상자는 버리시고 복용 방법을 뒤에 네임펜으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게 공간 세이브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꼭 챙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짐 쌀 때는 꼭 부모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싸세요. 엄마 아빠가 싸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싸신 다음에 뒤집어 엎으시고 애보고 싸보라고 연습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싸시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부모님이 너무 꼼꼼하게 여기 약, 여기 일주일치 옷, 다음 주 옷, 세 주 옷, 네 주 옷 했는데 애가 몰라요. 찾아서 입지를 못해요. 일주일만 두벌하고 입는 거예요. 약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 혹시 저는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잘 못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 챙겨주세요.
알람 시계를 챙겨주시고요. 알람 시계에서 배터리는 빼고 알람 시계 챙겨주시면 되시는데 왜 왠지 공부 밤에 공부 늦게까지 하느라고 일어나구나. 그지? 그렇지.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찍 잘 겁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8, 9시면 잡니다. 중학생들도 막 한 10시면 잡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일찍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겠죠. 5시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4주 동안 그렇게 바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국 돌아오면 또 바른 생활을 합니다. 시차 적응 될 때까지. 일주일 딱 시차 적응 마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람 시계 꼭 챙겨주시고 우산은 비가 오더라도 미국은 우산을 쓰는 문화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뭐 우산을 꼭 쓰고 싶다고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제일 아마 준비물 중에서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실 선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대표적으로 하나. 선생님이 지금 ESL 선생님과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거 하나 그리고 버디 친구들 거 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선물은 제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가유산진흥원이라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이트, 저희는 아무 관계 없는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금액대별로 쫙 나와 있어서 그 한국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보내드릴 건데 주로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부채, 핫죽상. 어떤 집에 가면 한 편이 다 핫죽상. 어떤 집에 가면 하회탈이 한 편이 쫙 8세트 부채 세트.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부채를 그래서 저희가 좀 중단을 이게 너무 많아서 좀 자제를 부탁드렸었는데 요새 또 부채가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제가 이번 주에 국가유산진흥원 들어가 봤었는데 부채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누비 컵받침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한때 또 믹스 커피가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프렌치 카페.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OT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100개 드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이게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 검색대 걸리는 거예요. 세고 안에서. 걸리는 마약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제를 부탁드리는 거는 음식료, 홍삼. 아무리 레드 진생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저 세트도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전신은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와인이라든지 어떤 분이 옛날에 안동 소주 보내셨어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프로폴 세트 이런 거 보내신 적도 계시고 애가 2개를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그거 뭐니 그랬더니 호스트 선물이요 이러면서 그런데 프로폴 세트였어요. 아니면 나전 7기 한막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금액대는 한 3에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호스트 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게 요즘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느낀 거는 조선 왕실 와인 마개가 있더라고요. 와인 이렇게 코르크병 열면은 이렇게 와인을 막아줄 수 있는 거 아주 이쁜 걸 팔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에코백도 궁궐 모양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원형 트레이라고 이렇게 아크릴 재질의 쟁반 같은 건데 그것도 이렇게 민화 같은 게 그려져 있어서 전시 효과도 있고 실제로 수 있고 되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호스트 거를 대표로 하나를 사시면 선생님들 거는 똑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너 이거는 뭐 받았니? 트레이 사왔던데 한국에 이것만 있나? 이거 특산품인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사시면 고민이 반으로 준다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 버디 친구들 거는 예전에는 쭉 아까 마이쮸, 새콤달콤 이런 거 말씀드리고 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은 이제 너무 좀 상식적으로 돼서 식상해져서 키링 아주 그 한국 문양적인 키링이라든지 공책도 괜찮고요, 책갈피 이런 것도 괜찮고 조금 한국적인 거, 핸드크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올리브영이 굉장히 좀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좀 저렴한 것들로 한 4-5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선물과 함께 꼭 그 저런 그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한복 모양으로 된 이런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뭐 GPT 이용해서 길게 쓰셔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Thank you for having my son or daughter 이렇게 적으시고 from 누구주 mother father 이렇게 해서 그거 보내주시면 그거를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전시도 해놓으시고 그런 원활해서 꼭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공기나 윷놀이 이런 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호스트랑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할 수 있게 영어도 적어놨죠.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저희랑 너무 오래 한 지역이라 갖고 어떤 집 가면은 공기를 저희보다 더 잘해요. 막 던지고 뒤로 막 다리 사이로 던지고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또 그 오징어 게임에 공기 나와가지고 또 공기가 좀 그 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공기 이런 거 가져가서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준비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의약품 중에 개인적인 의약품 뭐 이제 호르몬 주사라든지 네. 그런 거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의사의 처방전을 영내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냉동 같은 게 필요하신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냉장 그 가방 안에 네. 그 아이스팩이랑 넣어주셔야 되고 저희가 탑승에서는 승무원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간 전체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 있는 동안. 네네네. 저 캠프 가 있는 동안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시고 투어 가서 그건 제가 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거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 이따가 얼마든지 중간중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보험 저희가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는 동안 견딜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알겠죠? 아주 작은 거라도 얘기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꼭 얘기하고 저희가 감기는 미국은 사실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좀 갈 거고요. 미국은 감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물 마시고 비타민 많이 먹고 쉬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데 치과랑 안과도 커버가 안 되시긴 하지만 그것도 아프면 갈 겁니다. 혹시 그 교정기 하는 친구 있나요? 교정기 하고 좀 좋아서 그 본인들이 다 관리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예전에 그 교정기 낀 친구는 여기 하나가 부품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찔러서 그거를 저희가 막 잘라서 임시로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아프고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1월에 학교 가는 프로그램인데 체육 시간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활동을 하다가 얘가 자빠져가지고 머리를 꽝 박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다행히 이 바닥이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약간 물렁물렁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막 외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필 그 친구가 캠프 오기 전에 친구 중에 뇌진탕이 걸렸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불안해해서 데리고 병원 가서 CT 찍고 다 했었어요. 물론 다 아무 문제 없었고 돌아왔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식 다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프면 참지 말고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착하면 바로 걸 거고요. 언제 다니시느냐? 투어 갈 때 줄 겁니다. 투어 갈 때 주고요. 투어에서는 마음껏 쓰는데 투어에서도 자기 전에는 제출을 할 겁니다. 왜냐? 다음 날 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그냥 한국에 있는 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적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을 위한 부분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구글과 애플의 나라 미국이 와이파이 인터넷이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만 뭐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아침을 못 먹었어 점점점 보내고 뒤에 늦잠 잡고 되는 보냈는데 앞에 것만 간 거예요. 뒤에 게 안 가고 그럼 이제 부모님 어떻게 아침도 안 주는 집에 우리 애들 배송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저 핸드폰 없으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있나요? 하윤님 살아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선생님 데려왔던 은지라고 지금 대학생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저 진지하게 저 선생님 좀 핸드폰 없으면 한달 동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그 연락은 호스트 부모님 연락처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저희가 이제 시대와 함께 진화를 하셔서 핸드폰을 건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개를 보내십니다. 두 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제가 유심까지 넣어놨으니 몰래 조용히 쓰도록 해놔라고 하더라 아버님께서 몇 년 전 여름에 보내셨는데 애가 너무 호스트랑 잘 지내고 궁합도 잘 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실실 거는 그래서 옵니다. 무슨 내놓고 호스트 얘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뭐 그런 걸로 저희가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두 개를 보내셨다. 어떤 친구는 그 호스트 집에 돌아다니던 옛날 아이폰 4를 찾아내가지고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을 거니까 한글로 막 바꾸고 막 앱 깔고 막 별의별 시도를 다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핸드폰하고 떠나면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재밌었나? 라고 하다가 이제 투어하는 날 딱 공항에서 저희가 핸드폰 딱 주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 놀고 얘기 많이 하던 친구들 말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DM 보내고 있습니다. 단톡방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지에서도 호스트분들이 뭐 패드도 주고 뭐 노트북도 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패드 그거 가지고 보면 돼요. 다만 유튜브 봐는데 처음에 시작은 문화 공유였겠죠. 그래서 한국 유튜브를 보여준다면서 재밌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만 보고 있다. 나만 보고 댓글 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할지언정 너무 그것만 매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당 100불 정도 해서 400불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IB 투어 갔기 때문에 500불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 한 500불 정도 보내주시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현지에서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현지에서 지급을 할 거고 저희가 항화 계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통금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시고 여기 저희가 10불짜리를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그 환전을 하실 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꼭 10불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리의 용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봉투에 적으시고 우리 친구 이름을 적으셔서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걷지 않고 현지 도착해서 등교 첫날 걷을 겁니다. 들고 들어가는 돈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돈이 어디 들어있는지 꼭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용돈은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큰 액티비티가 있기 전날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잔돈은 본인들이 관리하면 되고요. 영수증도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돈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소비를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500불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또 미국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고 뭐 친척분들이 돈 주시면서 막 1000불씩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명이 막 만수리처럼 뿌리고 다니면 다 따라서 그렇게 엄마 나 돈 용돈 부족하다고 더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긴다 200불이 넘어가는 거는 일단 스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모님도 오케이 하시면 다시 가서 살 겁니다. 그거 사고 싶다고 들어놓고 막 바닥 닦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투어 가서도 진짜 저희가 그 학교마다 북스토어라고 얘기해요. 기념품 샵을 갈 거거든요. 비싸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아이비리그 굿즈들이 비싸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관리할 거냐면 용돈을 최대한 후반부에 쓸 수 있게끔 나눌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 투어 가기 전에 보통 200불 말씀드리는데 200불 이상 남을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투어 가서 본인들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줄 거니까 실제로 용돈을 쓸 일은 거의 없으세요. 어디 놀러 갔을 때 내 음료수 사 먹거나 선물 사거나 그게 다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 그리고 트래블페이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데 핸드폰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트래블페이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페이 보내주시지 마시고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그 쇼퍼들이 결제를 하다가 이거 누구야? 이게 너야? 너 근데 미성년인데 크레딧 카드 어떻게 갖고 있어?
교자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도 웬만하면 안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실 위험도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12페이지에 보면 전화는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서 1시 사이 정도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각자 부모님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국제전화번호 누르고 핸드폰 번호 누르셔서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요. 의외로 첫날이 통화가 제일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도착하고 애들 피곤해서 자고 있고 막 외식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첫날은 통화가 잘 안 되시면 저희가 사진이랑 일기 올려드리니까 그냥 그걸로 좀 달래시고 걱정 안 하시고 잘 도착한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한번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 외에 다른 날도 통화하시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네 그러시면 한 번 더 해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인솔 선생님들께 확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몇 시 정도에 통화를 하시면 좋을지를 확인을 드려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갖고는 계시지만 늘 손에 안 쥐고 계실 수도 있으셔서 그리고 미국은 스팸 전화가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혹시 안 받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전화하실 때 막 그런 거 걱정되시면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음악 있으셔도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한 단계 넘어서 그냥 누구즈 파더 누구즈 마더 프롬 코리아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 계시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부모님하고 막 아이메시지로 연결하고 페이스타임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서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막 카톡에 따라 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역시도 그분이 유니크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전화는 여러분들 최대한 횟수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가 있잖아요. 3주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투어 전까지 한 3번 해주시면 제일 적합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하세요. 매일 전화해서 매일 20분씩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애가 거기서 놀죠. 나중에 진짜 잘 지내는 친구들은 좀 끊으라고 나 놀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상처받고 저한테 연락 오시면 막 그래요. 괜히 보냈나 보다 막 이러시는데 전화는 3번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과 교육적인 목적 너 한번 강하게 켜봐라.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사전에 우리 친구랑 합의를 해주십시오. 그냥 당신께서만 생각하셔서 하면 정글로 나갔으니까 강하게 커야지. 전화가 안 와요.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인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떤 일 때문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땡땡이가 통화를 하고 싶대요 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부모님 왜요? 무슨 일인데요?부터 걱정하세요. 대부분 보통 뭐 사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그런 건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는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돼지콜 있습니다.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충전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요즘 그 보조 배터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 배터리가 정말 강화됐습니다. 규칙이. 화재 사건 이후로 너무 강화돼서 그냥 저는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어가 있긴 하지만 투어도 버스 안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또 그 호텔에서 충전해서 나가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챙겨 오실 거면 이 굉장히 막 단자 테이프를 붙이고 막 따로 파우치에 넣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냥 보시는 거를 강권드립니다. 보조 배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비행기에서도 다 충전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하나 잘 챙겨 오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험, 뭐 스마트폰, 용돈, 뭐 전화 궁금하신 거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16페이지에 혹시 자기소개서를 써온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죠. 괜찮습니다. 21일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호스트가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고요, 몇 살이고요,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고요, 우리 엄마는 무엇이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저희 누나는 저 싫어하고요, 동생은 싸가지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적으면서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적으면 호스트가 보시고
아 이런 거 좋아하구나, 이런 거 해줘야겠구나라고 하세요. 물론 여기다가 저는 선지의 작곡을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를 적으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서양 음식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음식 중에 예를 가장 대표적인 피자 중에 무슨 토핑을 좋아한다. 저는 치즈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페퍼로니가 좋아요. 뭐 버거는 치즈버거가 좋아요. 치즈는 빼고 하는 게 좋아요. 토마토는 좀 싫더라고. 이런 거 적어줍니다. 자 근데 이걸 적어봤더니 선생님 적어봤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래? 보여드렸어? 아니요. 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알아? 독심술인가요? 이건 뭐 그냥 빙빙 하면 안 되잖아요. 보여드리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첫날 가서 뭐 반갑고 막 하고 둘째 날도 뭐 괜찮은데 셋째 날부터 점점 할 말이 줄어들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첫날은 그래서 이거 다 갖다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하면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거 하라고 펌북이라고 저희가 숙제책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안해. 숙제라는 이름을 안 쓸게. 펌북 일부러 그래서 이름도 펌북이라고 한 거예요. 숙제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포스트 카시트 밑에다 숨기고 잃어버렸어요. 막 이러면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도 펌북으로 바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스트들하고 얘기하고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레시피 적기, 우리 집 그려서 보여주기, 그 집 보여서 나중에 한국 가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게 저희가 숙제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해주면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뭐 호스트 부모님께 편지 써주셔도 되는데 꼭 그러진 않으셔도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스테이 생활로 넘어갈게요. 홈스테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진짜 그냥 예의 바른 친구가 오기만을 바라세요.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 밥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걱정하시고 특히 여학생 있는 분들은 오빠는 없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그 캘리포니아는 그 대가족이랑 10명이에요. 애들이 남자애부터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런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가 30년 가까이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좀 큰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정말 다 잘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한국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얼굴도 한 번 안 본 날 믿고 이 귀한 애들을 보내주셨지? 네 진짜 잘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자신 있게 뭐 아칸소 이번에 처음 하는 데에서 좀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다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예의 바르게만 행동해주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샤워실 그런 매너들 그런 것들 잘 챙겨주고 루틴도 그냥 닦으면 되고요. 자 아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얼 그렇게 해서 먹고 점심은 학교에 샌드위치를 기본적으로 싸주실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혹시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요즘 다 그냥 급식하잖아요. 급식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급식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뭘 싸가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보통 호스트가 잼 샌드위치를 싸주십니다. 딸기잼을 발라서 싸주셔요. 먹었는데 뭐 그냥 너무 어려웠어. 근데 호스트가 와서 How was your lunch? How was your day today? 물어봤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일주일 내내 딸기 샌드위치가 나온다. 딸기 샌드위치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얘기를 드리면 돼요. 근데 I don't like it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It's not my favorite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Strawberry jam is not my favorite 이 정도 얘기하시면 그래 그럼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물어보실 건데 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냉장고를 보면 보통은 햄, 저기 치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샌드위치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잼이 들어가거나 햄이 들어가거나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입에 좀 더 맞는 거를 골라서 만들면 돼요. 실제로 그냥 네가 그럼 먼저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 되고 치즈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치즈는 장벽이 높아요. 몇 달 안 씻는 뭐 양말 냄새 나는 것도
것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시고 또 미국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전날 먹었던 음식을 점심에 싸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트코 피자 보셨죠? 이만하잖아요. 미국은 정말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발달되어 있냐? 냉동 음식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처럼 뭐 차 좀 움직여서 한 20분 가면 이마트 있고 뭐 가면 편의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 마트 가려고 그러면 마음 먹고 가야 돼. 1시간 정도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한 7, 8시간 정도를 하면은 운전 좀 했구나.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그래서 발달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고 한 번에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냉동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 엄마랑 통화를 할 때 이러죠. 오늘 점심 뭐 싸갔어? 어제 먹다가 피자 싸갔어. 라든지 뭐 싸갔어? 냉동 피자 싸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부모님이 어떻게 먹다한 걸 싸주고 막 그 얘기만 들으면 한 입 베어 물고 놔둔 거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딱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빼놨다가 그거 가져가는 건데 그러나 봐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저 한국 음식밖에 못 먹습니다 있나요? 느끼한 거 저는 진짜 못 먹습니다. 없어요? 음식이 사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느끼해요. 그리고 짜요. 페퍼로니 피자를 먹으면 그냥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신 것 같은 그런 짠이 막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짜니까 탄산음료를 막 들이킨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 달 먹고 오면 남부럽지 않은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튼튼해져서 올 수 있는데 말라서 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말라서 오면 되게 슬퍼하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분들 조금씩 다 먹어보면 돼요.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돼요. 저녁은 그렇게 해서 뭐 피자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멕시칸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뭐 버거도 먹고 다양한 것들 먹어요. 근데 미국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미국 음식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맛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먹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보고 더 가서 먹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음식은 잘 챙겨 먹으면 되고 먹고 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치워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은 뭐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각자 층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쟤 어떻게 할래? 막히면 화장실 막혔어. 어떡하지? 쟤는 뭐라고? 호수맘한테 얘기하면 돼요. 가서 막 샤워를 막 엄청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했더니 혀가 아프려고 그래서 막 샤워를 막 했더니 물이 사방팔방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영어를 어떻게 할래? 닦으면 돼요. 닦는 걸 넘어서는 수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 미국 화장실은 카페트가 깔려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구멍이 없는 집도 있어요. 어떻게 샤워를 하느냐? 샤워 부스가 있어요. 샤워실이. 그게 아니면 욕조가 있고 샤워 커튼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샤워 커튼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슉 치고서 이게 아까도 훅 빠져있는 걸 모르고 막 이러면서 샤워를 열심히 한 거죠. 물이 다 사방으로 튀었네. 어떻게 해요? 닦아요. 닦은 거를 넘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호스한테 가지고 익스큐즈님 손잡고 사건의 현장으로 데려가요. 암소리 그럼 끝이에요. 암소리 화장실 막혀서 암소리 그럼 돼요. 다 이쪽해 그렇게 웃으면서 괜찮아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쪽해 그럴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떡해요 하고 화장실에서 문 닫고 못 나오고 있어요. 1시간째 막 바깥에서 제임스 아이 오케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홈스테이는 뭐 만지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제일 위에 지켜야 되는 것들에 비교하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다른 거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부모님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미국에는 그 뭐 뒤에 수영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뭐 디젤 차를 타는 집도 있고 가솔린 차를 타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방이 막
7개씩 있고 그런 집도 있고 1층 단층 사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어저께 5번째 집에서 잤더니 허리가 좀 아프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끼리 비교 안 하는 것처럼 호스트도 똑같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아칸소나 유색인종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스페인 계열도 있고요. 필리핀 계열도 좀 있을 수 있고 흑인 계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칸소는 캘리포니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아칸소에도 유색인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시고요. 특히나 흑인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인종에 대한 차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다 똑같이 그냥 미국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찍 잔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호스트 집에서 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뭐 식당을 간다든지 다 내주실 거예요. 근데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네가 뭐 계산해 볼래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또 내가 잘못 알아듣고 내 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김선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다 저희가 리턴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혹시 드림렌즈 이런 거 끼는 친구 있나요? 드림렌즈. 드림렌즈 가져가게 되면 다 본인이 끼고 달 수 있지. 렌즈 같은 거 끼고 나면은 그 통 이런 파우치 같은 걸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는 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에 멍멍이가 새로운 물건이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씹어 먹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100만 원이 난리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끼다가 수제구멍으로 렌즈가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물어보시고 싶으시거나 상의하고 싶으시거나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는 프로그램은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거는 겨울, 미국 겨울이고요. 여름에는 그 기간이 학교가 방학이어서 수업 공간을 빌려서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를 21일 날 경황에 오시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 버디 친구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와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령대가 다양한데 좀 나이가 달라도 수업이 가능한 게 그 버디들이 개별 개인 교사처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도 조금은 샤이해도 이 친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걸어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잘 어울려서 하고 얘기를 하면 되고 영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영어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지켜주시고 좀 뭐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잠깐을 넘어서면 나중에 모여서는 한국 도착하면 한국말 간판 보인다고 어색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거는 나중에 투어 가서 하면 돼요. 투어 가서. 그 전까지는 미국 버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영어 수업 그렇게 하고 액티비티도 많이 갈 겁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 하러 물놀이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트램폴린도 타고 연수 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거 많이 할 거예요. 액티비티는 딱 하나만 명심하세요. 안전. 다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계속 정신교육, 사전 예방교육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너무 신난다고 막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 특히나 뭐 어디 액티비티를 하러 갔는데 막 신기해 보인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주차장에서 뛰어다니고 아주 크게 혼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들 뭐 우리 좀 큰 형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귀한 인연이에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10명, 아칸소 7명 이렇게 한 팀에서 만나는 거는 진짜 귀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갈 수가 절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에는 아래를 잘 챙기고 아래는 위로 공경을 잘 하면서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도 잘 해야 되고요. 물론 영어를 쓰지만 그렇다고 형이 영어 이름이 제임스고 Hey James, come over here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임스 형, can you come over here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절대 스스로 응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의의 주먹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인솔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팔짱 끼고 같이 화장실 가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한국에서만 하세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24, 25페이지 보면 펌북 나와 있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숙제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읽어봐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꼭 잘해서 그거 다 잘 마치면 저희가 상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영어 캠프 참가 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꼭 여러 번 댁에 가셔서도 읽어봐 주시고요. 제일 하윤이가 제일 맨 윗줄 뜨거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고요. 그렇죠. 먼저 이야기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홈스테이 가정의 일정이 우선이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다 같이 그룹 일정이 종일 액티비티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호스트가 우리 친구만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 캠핑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정이 먼저인 겁니다. 그 캠핑 가기 싫다고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종일 액티비티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하고 일정이 먼저인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부모님과 인솔교사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은 안 그래질 수도 있는데 막상 가서 딱 봤는데 이제 좀 내가 몸도 풀리고 좀 아는데 한번 모험을 떠나볼까? 편의점이나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걸어 나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안전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네,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무단 단독 행동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집안일 도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뭐 청소하는 거라든지 뭐 저기 재활용 내놓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액티비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 자,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절대 욕을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몇몇을 보아하니 그런 친구들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우리 친구들 좀 나이 있는 친구들은 감탄사가 다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조를 할 때도 다 뭐 멍멍이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영어로만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 밑에 영어 부분을 누가 한번 멋지게 읽어볼까? 예솔이 한번 읽어봐볼래? 영어 부분 27번 거기 항상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영어권에서는 yes, please, thank you, sorry는 magic words라고 얘기합니다. 마법의 단어.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그거 필요한 거 주시면 감사하니까 thank you. 다른 걸 받아야 돼서 또 요청해야 되니까 sorry. 그 루프예요. 무한 루프. 감사하면 thank you. 필요하면 please. 미안하면 sorry. 그것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곰탕 플리즈 막 그래 엄마 아빠 플리즈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밀리언에어 플리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꼭 써보세요. 제가 OT 때마다 얘기하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내에서는 여러분들 역시나 예의 있게 행동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꺼내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고 막 가방을 꺼내다가 이 책을 떨어뜨리면 앞사람 머리에 떨어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뼈에 금이 가서 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힘을 넘어서는 뭔가를 끌어야 될 때는 인솔 선생님이나 더 쉬운 방법은 그 승무원에게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차량 이용할 때도 안전벨트 꼭 착용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다호 팀에서 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문 때문에 이렇게 차 한번 불렀는데 안전벨트 차고 있어서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네, 그래서 안전벨트는 머스트입니다.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어를 가면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캘리포니아나 아칸소나 저희가 정말 안전한 지역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투어 때는 그 얘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뉴저지랑 저희가 보스턴에서 지내는데
호텔에는 어떤 사람이 내 옆방에 있는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에 있다가 무단으로 나와서 가가지고 자판기에서 물이나 좀 뽑아와야겠다. 아이스 버켓에다가 얼음이나 채워와야겠다. 안 됩니다. 아주 크게 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해 전 투어였었는데 옆방에 조금 이렇게 좀 흥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있는 방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인도 선생님 방 번호를 연락하거나 핸드폰을 주기 때문에 장 대표님은 카톡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지배인 불러서 그런 거 호텔 측에다가 컴플레인 넣으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절대 무단으로 투어 중에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차를 파킹을 해놓고 이제 버스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차를 깨고 들어가서 짐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짐은 차에 무조건 안 보이게 숨겨야 돼요. 바닥으로 밀어넣거나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고 이런 거는 가져가세요. 네, 그런 일들이 뉴욕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기타 주의 사항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귀국 조치 사유에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과 연루되었을 시 귀국 조치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과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저 담배를 좀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를 좀 합니다. 폭행도 있습니다. 없죠? 아무도 없죠? 네, 안 됩니다. 실제로 전자담배를 가져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증만 물증이 없어서 딱 이렇게는 없어서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게 좀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방을 본인이 열고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서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여러분들 살 때 너프건은 사면 안 되고요. 봉도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봉 바람 다 빼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너프건은 총 모양이라 꼭 걸려요. 검색에서. 그런 거라든지 너무 무거운 거 어디 무슨 철도 뮤지엄 가가지고는 그 말뚝을 사왔어요. 말뚝이 막 2, 3kg짜리 들고 오면 짐이 23kg인데 그게 2, 3kg면 손해를 그만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고 인형 아이비 투어 가서 인형 사고 이런 건 괜찮아요.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만 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약서 아까 다 나눠드렸죠? 이따 가시기 전에 제출하고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30페이지에 보면 탤런트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3주 동안 고생해준 호스트를 위해서 3분 정도 미망하면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악기 연주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줄넘기를 하다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데려갔던 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줄넘기 2번하고 걸려가지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못하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라도 못하겠다 감사 편지 낭독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촬영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영상들은 다 저희가 모았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사진으로만 일단 감사 부탁드리고요. 자연스럽게 3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해서 캠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진들을 거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인솔일기도 거기 올려드릴 거고요. 사진은 일정이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종일 액티비티가 날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일기랑 인솔일기 저 사진이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카페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면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구들한테 댓글 다 전달드리고 메시지 전달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닉네임 설정을 꼭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대주,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1월에 충주 스나이퍼님이 계셨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를 매칭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께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그분들 누구누구 그래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혹시 저 사진 너무 많이 찍는 거 싫습니다. 뭐 앞머리가 좀 덜 말렸고 초상권이 있고 범준아, 이제 아버지가 너 잘 지내는 걸 볼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없어.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심지어 어떤 부모님도 계시냐면 사진에 너 가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험이 느껴지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사인 맞춰서 찍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막 진짜 자기 좋아서 부의한 건지 괴롭힘을 당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사인을 얼마든지 만드셔도 되시는데 요즘 사진 좀 그래? 적당히 찍을게. 알았지? 적당히.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얘기해서 부모님께 상의도 드리려고 하는데 요는 남는 건 사진밖에 없고요. 사진을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하고 같이 앱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좀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뭐 미국 가족들 연락처는 많이 알아보시면 좋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을 드리는 게 후기를 꼭 좀 작성을 해주시면 뭐 좋든 나쁘든 나중에 저희 잘 다녀오고 나면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지역 소개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 제가 투어 소개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어는 8월 11일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각 캘리포니아에서 아칸도에서 뉴저지, 뉴욕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첫날에는 아무 일정 없이 호텔에 들어가서 일단 잘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잘 도착했다고만 안내가 나갈 거고요. 12일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해서 보스턴으로 내려가면서 예일대학교 방문하고 보스턴 시티 투어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하버드 대학 가고 MIT 가고 그 다음 날은 프린스턴 대학도 가고 유펜도 가고 마지막에 이제 뉴욕 시티 투어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날씨를 미리 찾아봤는데 다행히 엄청 덥지는 않을 거라고 예보는 되어 있으나 지금 한 달 뒤의 일이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더울 수도 있고요.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린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뒤에서 처지거나 하지 않게 잘 따라와 줘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사진을 거기서도 많이 찍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왜 우리 패키지 여행 가면 다음 이래야 돼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전해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사진 찍고 싶어요. 나중에 찍을 시간 충분히 줄게요. 그럼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좀 잘 해주면 좋겠고 뉴욕 시티 투어 갔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막 말 걸고 막 CD 주면서 사라 그러고 막 별의별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타임스퀘어 이런 데 가면 와 멋진데 또라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선생님들 인솔을 잘 따라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16일 날 현지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한국 도착은 8월 17일이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니까 잘 따라서 많은 좋은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제일 뒤에 보면 뭐 한국을 알려 이런 것들 미리 배워가는 도움이 될 거고요. 제일 뒤에 보면은 영어 표현 모음집 저희가 메일로도 보내드려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만 잘 한번 읽어보고 준비를 하고 가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모아놓은 거니까 그것도 꼭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달려서 1시간 한 40분 좀 걸렸네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예. 국내선도 하잖아요. 국내선 수험을 기대는 한가지 23kg 이하여야 된다. 그거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래서 그 꼭 여분의 가방을 주셔야 되시고 무게가 넘어가면 그 여분의 가방이 들고 들 겁니다. 네. 그래서도 가방은 한 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콘서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투어 가서만 하고 있어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출발할 때 핸드폰을 납부하잖아요. 책도 거둘 겁니다. 네. 왜냐면 얘들아 거기 책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해야지. 필수 가져오더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미국 가면 한국과 연결된 거는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한테. 네,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의미 있는 한 달이 여러분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거 배우고 느끼고 성장해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부터 출발한 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전체 문자로 공지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한국에 남아서 우리 부모님들 연락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막 뭔가를 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 드리지 않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걱정되는 거 남겨주시고요. 지금 나눠드렸던 설문지 특히나 홈스테이 관련해서 뭐 특별히 선호하시는 게 있다. 꼭 혼자 배정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 저희 100%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배정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인스타용 사진 다 찍으셨죠? 혹시 안 찍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꼭 가기 전에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21일 날 출발하기 전까지 다치면 안 됩니다. 감기는 걸려도 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넘어져서 턱이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다리 나가고 실제로 지금 등록했다가 발가락 축가다 다쳐가지고 못 가는 친구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몸 조심히 관리 잘하고 있다가 7월 21일 날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주변에 내가 눈 보는 거. 여권 가지고 오신 것들도 꼭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십니다. 저 주십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